윤석열은 결국 장제원한테도 안 된다는 게 증명됐다는 걸 본인은 알까요? 용산 대통령실과 국힘이 말 그대로 비상사태입니다. 조선일보마저 윤석열을 비판하기 시작했을 정도인 것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겠다며 국힘 임명직 당직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보여주기식 조치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죠. 그런데 국힘 내부에서 기존의 친윤계의 핵심으로 불리던 권성동과 장제원의 역할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윤석열이 밀어주던 김기현 같은 사람들은 총선에서 싸울 수 없고 장제원 정도는 돼야 총선에서 싸울 수 있다는 걸 국힘도 아는 겁니다. 국힘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뻔합니다. 지도부가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미 국힘 내부에서도 아는 겁니다.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는 건 당을 골로 보내는 행위라는 걸 아는 거죠. 김기현은 총선에서 지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할 정도인데 아마 은퇴식을 준비해야 할 겁니다. 당신 체제로는 이미 뭘 해도 안 된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그리고 국힘 내부에서도 김기현과 윤재옥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최재형 의원, 서병수 의원 등이 김기현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어제 발표된 2기 임명직 당직자 인선 명단에 대해서도 중량 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권성동과 장제원이 여권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은 뒤통수를 맞은 거죠. 윤석열이 밀어주던 사람들은 안 되고 윤석열 눈밖에 나거나 윤석열에 관심이 떨어진 사람들이 더 영향력이 있다는 소리니까요. 장제원은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도 원인이었겠지만 어느 순간 전방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과 같은 핵심 요직을 맡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주요 인사에서는 밀려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본인이 전방으로 복귀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보궐선거에서 지고 나서 이름 있는 정치인들을 앞세워야 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렇다고 국힘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권성동과 장제원이 와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이 소리는 결국 윤석열과 관련된 그 어떠한 인물도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미 친윤 세력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증명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정작 핵심 지도부에는 여전히 친윤만 남아있고 조만간 출범할 당혁신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에도 친윤계 인사들이 질비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국민 여론상 누가 나오든 친윤 의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지도부 인선에서 명목상 친윤계를 빼고 물갈이하는 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장제원이 나서면 인선 이미지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결국은 또 친윤으로 물갈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보 같은 인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반윤 의원들이죠. 지난 2년 가까이 되도록 윤석열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나쁜 관행을 깨야 한다는 거고 그래서 언급되고 있는 게 이준석과 유승민입니다. 윤석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서서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민주당하고 비등하게 간다면 윤석열 본인의 자리가 위협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무능하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 만족에만 즉흥적으로 움직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제 발등 찍기로 총선에서 이기려면 반윤 세력을 밀어야 하는데 그러자니 본인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준석을 비대위원장, 유승민을 공천위원장 체제로 굴리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에 갇혀있는 국힘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국힘이 아니라 보수 의원들 중에서 윤석열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총선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건데 국힘 입장에선 굉장히 창피한 상황인 겁니다. 어차피 김기현이나 윤재옥이나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뭐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국힘 총선이 폭망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겁니다. 이미 내세워야 할 인물들이 뚜렷하게 있음에도 윤석열은 이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이러니 총선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대통령실 정무 라인에서는 이미 내년 총선에서 국힘이 100석도 못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결국 비윤, 반윤, 민주당 인사들이 합쳐서 200석을 넘게 되면 윤석열은 완벽하게 권한을 잃게 되는 겁니다. 야당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모든 국정 운영을 야당 뜻대로 하게 될 수 있고 이건 결국 바지 대통령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가 이런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인데 얼마나 멍청하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시나리오도 있던데 안철수는 딱히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지도자급 인사라고 착각을 하는데 대권 후보였을 뿐 연달아 패배를 한 실패한 정치인이고요. 윤석열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도와줬던 박쥐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 안철수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았습니다. 선거 패배 책임이 본인한테도 크게 있는 것이고
만약 진짜 큰 정치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과와 반성부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준석 제명 서명 운동이나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철수도 큰 정치인이 되기엔 이미 물 건너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죠? 윤석열 보고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를 인정하라며 하소연했습니다. 이준석의 기자회견은 거의 돌발 수준이었는데 당연히 국힘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만 드러냈습니다. 이준석의 기자회견 때문에 김기현이 같은 날 발표한 3대 혁신 방안과 6대 실천 과제 선언이 묻혔다는 건데 얼마나 이름도 없고 영향력도 없으면 모든 게 밀려나냐 이겁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변화를 해도 반성을 해도 김기현 지도부가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준석을 향해 상관 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끝난 겁니다. 김기현 지도부를 싹 쳐내고 변화와 반성을 새로운 지도부 아래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여전히 김기현 체제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대권 후보까지 했다는 안철수는 이준석 제명 운동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국힘이 바닥인 건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제가 국힘 의원이라면 자괴감이 들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놨다고 당이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고 재기의 기회도 전혀 안 보이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 대선 토론 당시부터 초짜 정치인이라고 욕을 먹었던 사람 한마디에 수십 년 역사를 가진 당이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부터가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요? 그래서 이름 있는 전직 의원들이 이준석 신당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비용과 지역별 당직자 구성과 같은 실무까지 검토하고 있답니다. 결국 이준석이 결단만 하면 윤석열 정부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이고 국힘은 정의당 못지않은 소수 정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국힘의 영향력은 소수 정당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는 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김기현 지도부는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를 하고 있고 윤석열은 이걸 가만히 지켜보기만 합니다. 김태호를 사면하고 복권한 대통령, 그리고 이 뜻을 그대로 가져가서 김태호한테 공천을 준 게 김기현이라는 게 명확합니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분골쇄신한다고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도 보선 참패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고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필요한 변화는 건들지도 않고 모든 인사들을 본인 입맛대로 하고 심지어 총선에서 가뜩이나 분위기가 무거운 국힘인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매번 앞뒤가 안 맞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놨다가 정치판이 아주 개판이 되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한테는 아주 유리한 겁니다. 이미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대통령은 진짜 뭘 바꿔야 하는지 모르거나 바꿔야 하는 걸 알면서도 후환이 두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화살이 윤석열 본인한테 간다는 게 뻔한데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폭주를 그렇게 해서 지금 본인들 스스로가 이 상황을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읽을 생각조차 없는 인간들이고 민생과 경제라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도 알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표를 줄 이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며 이 사람들을 뽑으면 나라가 개판이 된다는 것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